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월 초로 예상되는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5월 초로 예상을 했는데요. 정말 5월 초에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대유행의 우려는 중국이었었는데요. 네. 중국은 예상외로 굉장히 빨리 안정적으로 되었고요. 그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변이주 발생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초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는 아마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비상사태를 WHO가 해제하면 우리 정부도 이제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때쯤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게 적절한지 또 5일로 단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남은 방역 통제라고 하면은 실내 마스크가 전체가 다 해제된 상황에서 병원, 약국, 요양원,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또 하나는 7일 자가격리 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져서 숨은 감염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이 7일 격리 의무를 과감히 없앤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진단을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예,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격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도 한 7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7월 정도 되면은 아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등급도 2급에서 4급이 된다면 독감과 같이 풍토병화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반 의료 체제 안에서도 코로나19의 진료와 또는 치료, 입원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격리 의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그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지금 7일이라는 것 때문에 뭐 휴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 반면에 네. 또 그로 인해서 진단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숨은 감염자가 늘어나는 또 단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풍토병화된 상황이라면은 즉 7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격리 기간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서 그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해서 적어도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는 집에서 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격리 기간도 그렇지만 7월쯤 또 2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검사 대부분이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뭐 국가가 치료비와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이제 금액을 부담해야 돼서 부담이 좀 커질 텐데요. 다른 보완책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2단계가 됐을 때는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검사비를 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료비의 경우도 중증 환자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되 저소득층의 경우는 증상 악화 시 입원비를 본인 부담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면은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단계에서는 지금 치료제라든지 혹은 예방접종처럼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이 당분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예. 돈이 드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10년 이내에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기후변화로 국내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0년은 상당히 길게 본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그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들 병원체들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 지구 온난화, 뭐 결국은 아열대화 돼가는 우리나라도 아열대화가 돼가는 상황이고요. 네.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밀림이 없어짐으로 해서 야생동물인 박쥐로부터 사람까지 또 가축을 통해서 사람까지 전파되는 경로가 생긴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교통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물동량이 증가가 되게 됨에 따라서 전 세계 어디라도 일일 생활권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럼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으로 감염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 또는 곤충 매개 전염병 같은 그 곤충들 또는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우리 환경 안에서의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병원체들의 분포 이런 것들을 아주 평소에 열심히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로 인한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지 않게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평상시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WHO가 코로나19 추가 부스터샷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고위험군만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접종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게 전 세계적인 접종 인구라든지 또는 자연 감염 인구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진 젊은 층들이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이득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기를 가지고서 한번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맞되 특히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고령자 또 기저질환이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을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WHO의 권고입니다. 예, 예. 오늘도 교수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국내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깊이 있는 코로나 정보를 전해드렸던 저희 코로나19 브리핑 코너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움 말씀 주신 백순영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